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되는 벼, 그리고 밀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벼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이제 2차 시험 문제에서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봐야 되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수확량,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험금을 산정을 할 때 종류가 저기 5개가 있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5개가 있고, 여기서 벼는 경작 불능 보장 조사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벼 밀은 과수 4종만큼이나 집중해서 달달 외워주시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과수 4종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있고, 벼밀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삼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고추가 좀 빈도수가 높아요. 그래도 고추까지 나온다 치면 이 네 개 적어도 단답이 2개 나온다 쳐도 이 4개 중에 서술형 2개 30점 해서 그럼 40점. 이 4개 과목 과수 4종, 벼, 그리고 이제 뭐 고추나 브로콜리 같은 좀 특이한, 그리고 인삼, 그리고 원예시설도 있네요. 원예시설도 좀 빈도가 높은 편이죠. 빈도, 원예시설까지 하면은 이 5개만 확실히 하셔도 2차 계산 문제 또는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40점은 먹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이제 파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벼 밀 보면서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이네요. 논작물 품종에서 벼 밀, 적용 품목은 당연히 벼 밀이겠고요. 사고 접수는 가입소송서의 담당자 등은 계약자 등으로 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즉시 사고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다. 이거는 뭐 전 품목 다 똑같고요. 조사 종류와 시기, 지금부터 시작이죠.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언제 하는지, 필요할 때만 하네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착각 피해 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착각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없었을 경우에는 착각 피해는 조사를 하지 않았죠, 저희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양 직파 불능 조사입니다. 7월 30일이 이양 한계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양 직파 불능 조사는 7월 30일 이후에 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 이양 한계일 넘어서 해야 얘네가 진짜 이양 직파를 못하는구나 라는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2양 재직파 불능조사. 사고 후, 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재해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그리고 제2양 한 직후에 사고 조사를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2양 직후에 조사를 나가는 이유는 뭐죠? 두 번째, 조사를 앞에 무슨 재정식, 재파종, 제2양 재직파 조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다는 뜻이니까 직파를 했는지, 파종을 했는지, 정식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 시기가 두 번에 나눠져서 나오는 거고요. 경작 불능 조사는 마찬가지로 모든 게 똑같죠. 사고 후부터 수확 개시 시점 전에 조사를 한다라는 게 경작 불능 조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수확량 조사죠. 사실 수확량 조사. 이거 같은 경우가 사실 벼밀에서 제일 중요한데, 수량 요소 조사. 우리가 벼 완전 나달 점수랑 이제 이삭 점수를 세 가지고 더한 거를 이제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수량 요소 조사인데, 수량 요소 조사 같은 경우는 수확 전 14일 전후로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표본 조사, 알곡이 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조사를 하고요. 전수 조사는 수확 시에 조사를 한다. 왜냐? 무게를 재야 되기 때문이죠. 기계 탈곡으로 하는 것들은 전수 조사를 하기 때문이죠. 무게를 재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콩도 마찬가지겠죠. 중량을 재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각 조사 종류 및 방법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거는 전 품목 모든 곳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도 똑같습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있었는지 판단, 심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었죠. 첫 번째 기상청 자료, 그리고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세 번째 그리고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그리고 네 번째 농지 전체 사진, 그리고 농지 피해별 세부 사진, 이 사진을 근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조사 여부 판단이 됐을 때는 어떤 거죠?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보니까 뭐 2양 직파 불능조사라든지 제2양 재직파 불능조사라든지 수학 불능조사라든지 필요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드는 내용을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추가 조사 필요한 판단. 단
태풍 등과 같이 제한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늘 생략이 가능했었죠. 자, 그럼 이제 이양 직파불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변은 이제 해당이 되는데 밀은 해당이 안 되죠. 조사 사유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 확인 시 피해 사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양 직파불능 조사가 필요하겠는데 라고 판단된 농지고요. 마찬가지로 조사 시는 7월 31일 이후 이양 한개일 이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늘 뭐죠?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니까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을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판정 기준이 나옵니다. 그럼 이양 직파불능의 판정 기준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7월 30일 이양 한개일 이후 얘가 이분이 이양 직파를 못했다 그러면은 못하셨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나 통상적인 영농활동 실시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뭐 논둑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 살포 등 확인이 안 됐어요. 만일에 계약자, 주된 경작자분이 논둑정리도 잘 안 하고 막 풀도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그러면은 면책 사유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사유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은 꾸준히 보시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제2항 재직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제2항 재직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겠고요. 사고 후부터 제2항 직후 사고 나서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2항 했습니다 라는 서면 통지나 전화가 오면은 조사를 하러 가서 하셨네요 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급 대상 여부를 조사를 해야겠죠. 자, 제 여부 심사를 하시고요.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을 확인해야겠죠. 이번에는 자, 그러면은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단답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죠. 간단하게. 자, 첫 번째 묘가 세 개 다 일단 주어가 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묘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된 경우, 그러니까 묘가 바닥이랑 분리가 된 거죠. 본답의 바닥과. 두 번째는 묘가 흙에 묻히거나 토양에 묻혔어요. 그리고 잎이 흙에 덮여져서 햇빛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묘가 살아는 있는데 이거는 수확은 못할 것 같은 그런 묘들 있죠.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다. 그런 묘, 이런 기준 세 가지로 제2항 재직파 조사의 지급 대상 여부 판정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작 불능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만 해당이 되죠. 그 중에서도 조사료용 벼는 경불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조사료용 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사 사유 마찬가지로 경작 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그리고 신청한 농지, 계약자 신청을 해야 되죠. 이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때 이거 경작 불능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 라고 판단된 농지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경작 불능 조사는 조사 시기 볼 필요도 없이 사고 후부터 수확 개시 시점까지고요. 자, 조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을 하고요.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신지는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가 까먹지 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측조사. 경작 불능조사는 목측조사를 통해 식물체 피해율을 조사를 합니다. 그 식물체가 이제 보험 가입 식물체가 있겠죠. 보험 가입수로 나누면은 퍼센트가 나올 텐데 65% 이하다 그러면은 경작 불능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거고요. 60% 이상이다 그럼 지급될 거죠. 단 65% 이상임에도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계약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죠. 그러면은 이거 신청하셔야 됩니다 하고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요. 여기서 신청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넘어가는 거죠? 수확량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확량 조사, 대망의 수확량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플러스 경작 불능 조사료용 벼겠죠? 경작 불능 보장 조사를 했는데 이거 수확량 조사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된 농지입니다. 조사 방법은 수량 요소 조사, 표본 조사, 전수 조사이고요. 조사마다 이제 계산하는 산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3개 다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조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은 제 여부 심사를 하죠. 면적 확인,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겠죠. 자,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하고요. 고사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을 확인을 하고요. 기수학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뭐죠? 실수타기죠. 그러면은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겠죠.
표본 구간이라면 표본 구간별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불능 대상 여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되죠. 이제 별의 제한율이 65% 이하다. 이하가 아니라 이제 미만이다. 그러면은 정사진이 풀화가 불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학 불능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부상 비율을 확인하고요. 이제 조사 방법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수학량 조사를 해야겠다. 자, 어떻게 할까? 일단은 순서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가 일단 최우선입니다. 근데 전수조사를 하기 좀 어렵다. 그럼 표본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표본조사도 조금 힘들겠다. 그럴 경우에는 수량 요소 조사,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점 죄송합니다. 업무 방법서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쉬운 순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량 요소 조사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율은 보수미보네요. 보수미보. 자, 그럼 보장 수확량은 제시가 되거나 쉽게 구하게 될 거고요. 자, 미보상 이제 감수량 또한 어차피 보수 나오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평수미죠. 근데 또 이제 어차피 똑같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수확량을 구하는 것이다. 수확량 일단은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수확량에 조사 수확 비율이랑 피해 면적 보정 개수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량 요소 조사 같은 경우 일단은 우리가 단답 대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표본 포기수는 수량 요소는 4폭이라 선정합니다. 4개를 선정을 해요. 탓 4개를 뽑죠. 그 다음에 표본 포기를 선정을 합니다. 좋아요. 이거예요. 하고 정하고 표본 포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뽑습니다. 하나 이제 이삭 상태를 보고 이 상태가 뭐 어느 정도 되겠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점수를 일단은 부여합니다. 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표를 보고 이삭 상태에 따라서 점수를 체크를 합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면은 당연히 상태에 대한 제시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삭 상태의 점수를 받죠. 그 다음에 완전 나달 상태의 점수를 보는데 표본 포기별로 이제 평균적인 이삭 한 개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삭을 뽑는 거죠. 하나하나 굳이 탁탁탁탁 해가지고 완전 나달 점수를 보는 거죠. 이삭에 달려있는 완전 나달 점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건 8개가 있다. 정상적인 게 한 8개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표본 포기를 4개를 뽑았잖아요. 4개당 점수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완전 나달 상태 점수 4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삭 점수, 이삭 상태 점수 4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각각 더합니다. 자, 더하면 이제 수학 비율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4개 더하고 4개를 더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4개를 더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겠죠. 뭐 20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제시되는 표에 따라서 그 표를 보시고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 퍼센트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조사 수학 비율이죠. 근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은 5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51%에서 60% 사이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은 대신 조사 수학 비율, 산정된 조사 수학 비율은 최저값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조사 수학 비율 51%를 수학량을 곱할 때 여기다가 51%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산정을 해야겠죠. 자, 피해 정도에 따른 보정 개수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표가 당연히 제시가 됩니다. 피해 정도, 아니라 피해 정도 30%다. 그럼 그 30%에 따른 보정 개수 표를 보시면 30%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뽑아서 여기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수량 요소 조사에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험금 산출은 바로 끝나겠죠. 자, 이렇게 쉬운 내용을 이렇게 어렵게 잘 풀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조사에 병충해가 단독 사고가 일 경우에는 병충해 명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라는 거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표본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피해율은 보수미보네요. 그렇다면은 수확량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일단 식이 이렇게 복잡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표본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줍니다. 거기다가 뭘 더하냐? 자,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이 있네요. 보장 수확량의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의 기수확 면적을 곱해줍니다. 더한 값을 곱해주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확량이 나온다는 건데, 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이네요. 자,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단위 면적당이죠? 그러면은 한 단위당
한 단위당 얼마나 보장이 수확량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를 말 그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 보장 수확량이 있겠죠? 평수와 표수 중에 더 큰 값이 보장 수확량이 되는 거고요. 그 보장 수확량을 가입 면적으로 나눠주시면은 간단하게 사과가 10개 있을 때 5명이 나눠 먹으면은 2개씩 먹게 되겠죠? 10 나누기 5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단위당 보장 수확량이 쉽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하실 거 단위 문제를 푸실 때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을 먼저 계산을 하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조사 대상 면적,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이죠.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미고수, 수를 빼는 거죠. 수는 여기서 기수학 면적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빼주시면은 조사 대상 면적이 나오게 되죠. 그 조사 대상 면적을 두 번째로 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하시게 뭐냐, 이제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구해야 되죠. 이걸 구하려면은 먼저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이 있어야 되고요. 표본 구간 면적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어떻게 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구간 작물 중량 합계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저희가 못 구합니다. 표로 제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로 제시된 표본 구간 작물 중량 합계, 그러니까 중량 합계 이런 식으로만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 표본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중량 합계 뭐 단위니까 뭐 2.57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숫자를 이제 1에서 로스율을 빼줍니다. 1에서 로스율은 정해져 있어요. 7%죠? 그러면 일단은 0.93이라는 숫자가 이 괄호 안에 남겠죠. 자, 그럼 0.93을 일단은 계산을 해두시고요. 이제 함수율이랑 기준 함수율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함수율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콩에서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기준 함수율 같은 경우에는 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는 매벼, 벼는 자, 메밀 벼 같은 경우는 함수율이 15%죠. 그리고 콩은 14%죠. 그리고 찰밀은 13%입니다. 그거를 이제 함수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함수율은 뭐냐? 함수비가 있을 거죠. 우리가 3회 이상 함수비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함수비율은 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기계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된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함수율은 표에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은 표본과 유효 중량은 작물 중량 합계, 제시되어 있는 작물 중량 합계에 로스율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함수율을 기준 함수율로 나눈 값을 로스율과 곱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작물 중량 합계를 곱해주면 유효 중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유효 중량을 구했죠. 자, 그럼 표본 구간 면적은 어떻게 구할까요? 면적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보시면 내포기, 우리가 내포기를 선정을 하죠. 내포기를 선정한 길이, 그리고 포기당 간격, 그리고 표본 구간 수를 계산을 하시면은 표본 구간의 면적,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그 면적을 그냥 있죠. 수확량 산식이 여기다. 표본 대상 면적 여기다가 딱 넣어주시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죠. 여기다 딱 넣어주시면 이제 유효 중량의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표본 구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계산은 끝났어요, 사실. 왜냐,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 첫 번째 구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중량을 구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표본 구간 유효 중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표본 구간 면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을 구했으면은 이제 식대로 가시면 됩니다.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이랑 기수학 면적은 당연히 시험표로 제시가 될 거고요.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은 당연히 보수미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한다 해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식을 이렇게 구하는 산식 순서를 먼저 외우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안 풀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 답안지를 보고 풀고 그 다음에 답안지 없이 보고 풀고 해보다가 참고를 하면서 풀다가 아예 답안지 없이 풀 때쯤 되시면은 이 식이 오히려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문제에 있는 숫자를 보고 풀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인 즉슨 그 식을 그냥 푼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은 서술형의 과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만 풀어보면 끝나죠. 자, 나왔던 이제 표본과 면적을 구했던 기준인 거죠. 표본과마다 4개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을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표본구간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표본구가 수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상황별 두포기 가능하다. 요거 같은 거대 재해인 경우에 상황별 두포기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표본 중량, 작물을 수확하여 해당 중량을 측정을 하고요. 이제 함수를 우리가 3회 이상 한 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본 구간 조사도 끝이 났습니다. 자,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간단하겠죠? 보수미보 마찬가지고요. 자, 조사 대상 면적의 수확량. 전체, 보상하는 재해를 제외한, 보상하지 않는 재해 면적과,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을 더한 값이겠죠, 사실. 그 전체 면적에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과 타작물 미보상 면적 플러스 기수확 면적. 왜냐? 요거는 정상으로 보기 때문이죠. 자, 이거,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단위 면적당 보장 수확량 마찬가지로 보장 수확량의 가입 면적을 나눠주시면 똑같죠? 표본군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 면적까지 습관적으로 구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수확량이죠. 원래 표본 구간 대상 면적 수확량이었는데 간단하죠. 작물 중량이 있습니다. 제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함수율, 조사를 했던 함수율의 기준 함수율만 해주시면 되죠. 표본 구간에는 우리가 로스율을 했었는데 이제 전수조사 때는 로스율을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 차이 봐주시면 되고요. 미보상감수랑 마찬가지 똑같네요. 자, 전수조사는 기계 수확을 하는, 기계 탈곡을 하는 농지에 한해 조사를 하고요. 조곡의 중량 조사 마찬가지 하고요. 조곡의 중량 함수율, 3회 이상 함수율을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하고요. 마찬가지로 병충해 단독 사고일 경우 최대 인정 비율을 적용을 해서 병충해명을 조사한다. 최대 인정 비율이란 퍼센트죠. 70%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잠깐 다른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제 영상을 이제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 영상의 플레이 평균 분수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대충 했었는데 조금 최대한 설명을 조금씩 더 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수학 불능 확인조사 벼만 해당되죠. 벼 중에서도 조사령 벼였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사유 수확량 조사 시 수확 불능 대상 농지를 확인한 농지. 조사령 벼가 아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이 있네. 벼만 해당이 되고요. 자,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인 경우는 자,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자, 수확 포기 확인 시점입니다. 그러면 수확 포기 확인 여부가 중요하겠죠. 언제 수확 포기라고 판단이 되는 건지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일단은 이제 심사를 해봐야겠죠. 자,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수확 불능 대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늘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인지 이상인지 조사를 하고요. 미만이라면은 수확 불능 조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포기 여부, 수확 포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근데 기준이 있네요, 다행히도. 자, 첫 번째.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하지 않는 경우. 자, 여러분들 기간을 외우셔서 아시겠지만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해야 되죠, 보통. 그런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고요. 그리고 갈아엎은 경우, 그냥 트랙터를 이렇게 갈아엎은 경우죠. 보통 많이 갈아엎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러니까 세 가지죠. 정리해보자면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갈아엎은 경우, 그리고 유통하지 않은 경우, 팔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 수확 불능 재현율이 이래요. 근데 있었던 게 조금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거를 팔았어요. 근데 걸리면은 수확 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보상 비율을 다 조사를 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볼 때는 이게 필요 없다. 왜냐? 미보상 비율은 무조건 제시가 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금 산정. 자, 위에 지금까지 봤었던 벼 미래 내용에서는 이제 단답형이나 간단한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자, 좀 요약보다는 정리를 했던 거고요. 이제 보험금 산정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양 직파 불능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상하는 손해로 이양 한개일 7월 31일까지 이양 직파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을 하죠. 그래서 7월 31일이란 이양 직파를 하지 못한다라는 판단의 기준으로도 사용이 되었죠. 그러나 면책 기준도 있었죠. 통상적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사의 면책 사유가 됩니다. 여기 해당하는 건 논둑정리, 농가리, 비료시비, 제초제, 살포가 있다. 자, 보험 가입금은 간단하게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0%네요. 보험 가입금액은 뭐였는지 당연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죠. 자, 지급시 소멸된다. 이것도 중요하게 이런 것도 봐주셔야 되고요. 자, 제2항 제2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하는 피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면은 이제 지급이 되는데, 우리가 원래는 기준이 있었죠. 경작불능보험금 같은 경우도 조사 기준을 보시면은 식물치의 피해율이 뭐 65% 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다른 것들 피해율도 뭐 밭작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자기 부담금이 뭐 보험 가입 금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죠, 아니 죄송합니다, 뭐 자기 부담률이 피해율보다 더 낮아야 된다, 뭐 이런 지급 이유가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된다고 써 있는데, 자기 부담률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갔었나 봐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추가된 게 있습니다. 단 자기 부담 비율과는 관계없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부담 비율이 40%든 30%든 면적 피해율이 10%만 초과가 되면은 제2형 재집합 불능보험금은 조사가 나갈 수 있고 보험금이 산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2형 재집합을 실시를 한 것이 확인되어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급받은 뒤에는 소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25%를 곱하고 면적 피해율을 곱하네요. 면적 피해율은 당연히 피해 면적에 보험 가입 면적을 나눠주시면은 계산이 되겠고요. 제가 방금 소멸된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게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오락가락해서 죄송하네요. 경작불능보험금 일단은 보시면은 바로 지급시 소멸된다는 거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고사를 해야 피해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작자가 신청을 해야 되죠. 이 두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험 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지급 비율.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학 감소 보험금이 있네요. 자, 가피자. 수학 감소 보험금은 늘 가피자 형태를 띠고 있죠. 옥수수를 제외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피해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은 보수미보죠. 밀은 평수미평이고요.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재료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렇게 보통은 보상하는 재료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된다, 조사가 된다고 써 있는데, 여기 제2형 재직파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 비율과는 관계없이 면적 피해율이 10%만 넘으면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 올해 추가되었다는 거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 불능보험금, 이게 벼만 있는 거죠, 전 품목 중에. 자, 가입금액의 자기부담 비율 수학 불능이고요. 자, 여기 수학 불능 비율은 그냥 이제 그 경작 불능 보험금에서 우리가 산출하던 이제 비율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15%씩만 더하면은 되니까 어렵게 따로 외우실 필요 없고요. 별 제한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그리고 해당 농지 작물에 대한 수확 포기가 확인된 경우 수학 불능 보험금 조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은 벼밀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이제 밭작물인데요. 사실 밭작물, 그리고 저기 생산비 보장 품목,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공통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공부해야 되는 게 과수 사종, 그리고 벼, 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수 친구들도 공통되는 게 좀 많죠. 복분자 오디를 빼고요. 그렇죠. 과수 친구들, 그리고 밭작물 친구들, 그리고 생산비 보장 친구들, 원예시설 친구들, 산식, 그리고 특이한 것들, 따로 이제 영어로 치면 불규칙 통사들을 외워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사실은 외워야 될 식이 7개에서 조금 뭐 더 많거나 그 정도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물이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멘탈이 살짝씩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도 되나,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들이고 처음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를 접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멘탈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거 한 고비만 사실 정말 넘겨보시면은 넘기신 분들이 사실 지금도 공부를 하신 거겠지만 오히려 제가 더 후배인 경우도 많겠죠. 먼저 공부를 하신 선배님들이 잘 넘기셔서 공부를 하셔서 합격이 되시겠지만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한번 끊었다가 밭작물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